2026년 2월 13일 이란 정규군 지휘체계가 내전 발발 석 달 만에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권력의 공백을 파고든 건 전직 혁명수비대 여단장 출신의 군벌이었습니다. 그는 민병대 2,000명을 이끌고 이스파한 석유화학 플랜트를 장악했고 현장에 있던 한국인 기술자 28명이 그대로 인질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전 경험이 전무한 한국이 단독으로 자국민을 구출한다는 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마라도함이 방향을 틀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탄이 발사됐습니다. 707 특임대가 사막 440km를 주파했고 작전 개시 31분 만에 인질 28명이 전원 생還했습니다. 22년간 혁명수비대를 이끌었던 군벌 사령관은 자신의 플랜트 마당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세계가 무시하던 한국의 대역전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댓글로 한국 화이팅을 남겨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작전 개시 72시간 전 바레인 CIA 임시기지였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이란 내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클 셰퍼드입니다. CIA 중동국에서 22년 이란 내전이 터지고 나서 바레인에 임시 파견 나와 있었어요. 그날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을 때 문이 열리며 부관 데이비스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스파한에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재생을 눌렀어요. 거친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카메라가 천천히 이동하다 그제야 보였어요. 남자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20명이 넘었어요. 손이 등 뒤로 묶여 있었고 안경이 깨진 사람이 있었으며 이마에 피딱지가 굳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으로 군복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한국, 미군 뒤에 숨어서 밥이나 먹는 나라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영상이 끊겼습니다. 데이비스가 말했어요. 아바스 모사비입니다. 전직 혁명수비대 여단장.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란 정규군 지휘체계가 무너진 게 석 달 전입니다. 군벌들이 도시를 나눠먹기 시작했어요. 이스파한은 모사비가 잡았습니다. 민병대 2,000명. 화면을 봤어요. 무릎 꿇고 앉아있던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인질이 몇 명이야? 28명입니다. 전원 한국인 기술자. 요구가 뭔데? 데이비스가 잠깐 멈췄어요. 인질 1인당 500만 달러입니다. 전부 합하면 1억 4천만 달러. 그리고 현장의 한국 건설 장비 전량. 숫자를 들으며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타임 리밋은 72시간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페르시아만 위로 달이 떠 있었어요. 중동에서 이 규모 인질극이면 결말은 두 가지입니다. 돈을 내거나 관을 받거나. 데이비스가 파일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스파한에서 탈출한 한국인 엔지니어의 전화 녹음이었어요. 재생했습니다. 잡음이 심했고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플랜트 안에 한국 장비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끊겼다가 이어졌어요. 모사비가 바리케이드로 쓰고 있어요. 지하에 가스라인이 살아있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소장님이 버티고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잔박이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CIA 서울 지국 연락관이었습니다. 위성사진 확인했습니다. 모사비가 한국산 굴삭기로 플랜트 주변에 참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2시간 안에 요새화가 완료됩니다. 데이비스가 인질 명단을 건넸어요. 한 명씩 이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장 소장입니다. 박정훈, 52세. 멈췄어요. 출국 전날 아내가 딸 초음파 사진을 지갑에 넣어줬답니다. 돌잔치가 2주 뒤입니다. 파일 끝에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작은 종이, 아내 손글씨였습니다. 여보, 이거 지갑에 넣고 다녀. 서윤이 돌잔치 때 보여줘야지. 파일을 덮었습니다. 가스라인이 살아있으면 공습은 안 됩니다. 폭발 반경 안에 인질이 있어요. 특수부대가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국에 그런 부대가 있나? 전화기가 울렸어요. 수잔박이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댔을 때 먼저 들린 건 숨을 고르는 소리였어요. 말이 나오기 전 잠깐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셰퍼드, 합참이 결정했습니다. 수화기를 고쳐주었어요. 마라도함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707 본대는 C-130에 탑승 중이고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마라도함이 오만 해역에서 350km 거리. 8시간이면 이란 해안에 닿습니다. 한 박자가 있었어요. 이건 구출이 아닙니다. 투사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웃겼습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해외 구출 작전을 한다는 얘기였어요. 수단 사태 때 버스 태워서 보낸 나라가요. 7,400km 밖에서 실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마라도함이 가까이 있었다는 건 운이 좋은 거였어요. 하지만 707 본대는 지금 한국이잖아요. 14,500톤짜리 상륙함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화면을 켰습니다. KF-21 보람의 재원이 올라왔어요. 아직 양산도 안 된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은 실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마라도함은 이란 해안을 향해 방향을 틀고 있었고 707 대원들은 지금쯤 오산 기지에서 장비를 챙기고 있을 거였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바레인 사무실, CIA 위성 피드 모니터 앞이었어요. 수전박이 연결됐습니다. 모사비가 타임리밋을 줄였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뗐어요. 36시간으로요. 이란 과도정부가 자치권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스파한 인근 거점에서 민병대 500명을 추가 소집 중이고요. 2,500명이었습니다. 위성사진 한 장이 들어왔어요. 확대했습니다. 이스파한 플랜트 주변이었어요. 굴삭기 한 대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저 굴삭기 한국산 아닌가? 수잔박이 잠깐 확인했어요. 현대중공업입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이 만든 장비가 한국인을 가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707 본대는 12시간 전에 한국을 출발했습니다. 도착해서 장비 점검하고 440km를 침투해서 36시간 안에 구출. 이건 영화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20분 뒤 위성 피드의 새 화면이 열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었어요. 화면 왼쪽 끝에서 함선 두 척이 나타났는데 한국 호위함이었어요. 선두는 충무공이 순신함이었고 그 뒤로 왕건함이 따랐습니다. 두 척 모두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전속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쾌속정 세척이었어요. IRGC 해군 잔존 세력이었습니다. 부채꼴 대형으로 이순신함 앞을 막아섰어요. 교신 채널에서 경고방송이 울렸지만 이순신함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쾌속정 한 척에서 포신이 돌아갔어요. 불꽃이 터지며 예인탄이 날았습니다. 물기둥이 이순신함 함수 50m 앞에 솟아올랐어요. 이순신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수가 쾌속정을 향해 직진했어요. 200m, 150m, 100m. 이순신함 함교 위에서 12.7mm 기관총이 돌아갔습니다. 해면을 향해 경고사격이 터지며 물보라가 쾌속정 선체를 뒤덮었어요. 쾌속정 한 척이 급선회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파도에 밀려 선체가 옆으로 기울었고 갑판에 있던 대원들이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나머지 두 척이 속도를 줄이며 양쪽으로 벌어졌어요. 이순신함이 그 사이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왕건함이 따랐고 두 척이 해협 중앙을 점령했어요. 뒤쪽에서 거대한 선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라도함이었어요. 14,500톤이 해협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호위함 두 척이 양옆에서 에스코트했습니다. IRGC 사령부 항해 통신이 채널을 가득 채웠지만 한국 함대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쾌속정 세 척이 후퇴했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중동에서 실탄을 쏜 건 처음이었어요.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잠깐 말이 안 나왔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해협은 뚫렸어요. 그런데 이스파한은 해안에서 440km 안쪽이었습니다. 몬 작전은 시작도 안 됐어요. 수잔박이 다시 연결됐습니다. 셰퍼드, KF-21 보람의 사기가 오만 마시라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화면을 열었어요. 비행시험이 끝난 지 한 달 된 전투기였습니다. 미국이 F-21을 실전에 투입한 건 비행시험 완료 후 7년 뒤였어요. 한국은 한 달 만에 실전 전개를 했습니다.
시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진짜로 올 생각이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멈췄어요. 마라도함이 이란 해안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707 대원들은 지금쯤 바다 위 어딘가에 있을 거였습니다. 그때 수잔박에게서 새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바레인 사무실, 교신 모니터 앞이었어요. 수잔박이 연결됐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말해요. 호르무즈 돌파 뉴스가 이란 전역에 퍼졌습니다. 모사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스팅어 사기를 확보했고 대공진지를 깔았습니다. 헬기 루트가 막혔어요. 수잔박이 계속했습니다. 이란 내전으로 정규군 무기고가 약탈됐습니다. 암시장에 스팅어가 풀렸어요. 모사비가 사들였습니다. 적어도 전 구역이에요. 인질은요? A구역과 B구역으로 분산 배치했습니다. 외곽 순찰은 2배로 늘렸고요. 화면을 껐습니다. 스팅어는 휴대용이었어요. 저고도가 막히면 헬기 침투는 끝이었습니다. 이제 미군한테 도움 요청하겠지요. 해본 적 없는 나라는 항상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가 한계였습니다. 수잔박이 다시 연결됐어요. 707 본대 마라도함 합류 완료. 고속단정 환승 중입니다. 시다130으로 1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오만 마시라 기지 착륙, 수리온 헬기로 바다 위 합류, 고속단정으로 환승. 그리고 지금 이란 해안으로 접근 중이었어요. 헬기 루트가 막혔는데 쉬지도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신이 끊겼습니다. 7분이었어요. 드론 피드도 꺼져 있었습니다. 야간이었고 해안 접근 중에는 전파 노출을 최소화한다고 했어요. 커피가 식어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바다 건너편 어딘가에 고속단정 한 척이 불빛도 없이 교신도 없이 파도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교신이 다시 열렸어요. 해안 상륙 완료. 짧았습니다. 잠시 뒤 경비초소 접근. 보초 2명. 대기합니다. 모니터 앞에서 숨을 참고 있었어요. 3분이었습니다. 제압 완료. 무소음. 차량 확보. 16명이 페르시아만을 건너 이란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짧은 교신 몇 줄 안에 그게 다 들어있었어요. 해안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운이었어요. 내전통에 해안 경비가 엉성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남아있었어요. 교신 채널이 열렸습니다. 707 지휘관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헬기 루트 차단 확인. 육로 침투로 전환합니다. 440km. 14시간이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없었고 보고도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어요. 위성통화가 울렸습니다. 브래들리였어요. 전직 SEAL 팀 6, 지금은 외부 자문이었습니다. 마이클 들었어? 들었어요. 440km를 트럭으로. 적지 한가운데를. 미쳤군.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트럭 2대였습니다. 707 대원 16명이 8명씩 나눠 탔어요. 외관은 이란 현지 화물 트럭이었습니다. 선발조 8명이 앞섰고 후발조는 500m 간격을 두고 따랐어요. 전파 탐지를 피해 교신은 최소화했습니다. 수잔박이 이란 방공망 상태를 보고했어요. 이란 방공망은 무너졌습니다. 고고도 탐지만 가능하고 요격은 불가합니다. KF-21이 고고도에서 엄호 가능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440km를 14시간이었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교신이 짧게 들어왔습니다. 검문소 확인. 우회합니다. 20분이 지났어요. 몬도로 합류. 이상 없습니다. 새벽 2시 30분, 두 번째 검문소였어요. 교신이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났고 10분이 지났어요. 데이비스가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15분이었어요. 우회 완료. 이상 없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이스파한 외곽 도달. 교신이 들어왔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찰 드론 피드가 열렸어요. 처음으로 현장이 보였습니다. 플랜트 외벽이었어요. 콘크리트 담이었고 3m는 됐습니다. 외곽 초소 하나가 담 모서리에 붙어 있었고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드론 화면에서 3개의 점이 천천히 초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머지 대원들은 폐건물 뒤에 멈춰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신이 들어왔어요. 초소 접근 중. 보초 3명. 교대 15분 전. 침묵이었습니다. 드론 화면에서 3개의 점이 초소 앞 10m에서 멈췄어요. 2분이었습니다. 외곽 초소 제압 완료. 3명. 무소음. 불빛이 꺼졌어요. 전리품 확보. 무전기, 민병대 배치도, 인질 감시 교대표. 배치도였습니다. 인질 위치가 거기 있었어요. 인질 특정 완료. A구역 17명. B구역 11명.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2011년 소말리아에서 SEAL이 해안 5킬로 들어가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707은 440km를 14시간 만에 침투했어요. 이건 제가 아는 한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수잔 박 채널에 긴급 표시가 떴습니다. 셰퍼드. 목소리가 달랐어요. 정찰 드론의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인질 3명이 별도 건물로 이동 중입니다. B구역 옆 C구역. 16명으로 3개 구역을 동시에 쳐야 합니다. 16명이었습니다. 3개 구역이었어요. 감시조 70명이 안에 있었습니다. 병력이 부족했어요. 이스파한 외곽 도착 6시간 후였습니다. 작전 개시 직전이었어요. 바레인에서 헬기로 1시간 반을 달려 마라도함 갑판에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짠바람이었어요.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였습니다. 갑판 위에 해군 장교 2명이 서 있었는데 말이 없었어요. CIC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벽면 가득이었습니다. 위성 영상, 드론 피드, 교신 채널 17개. 화면마다 숫자와 좌표가 흘렀어요. 미 해군 강습 상륙함에 견줄만한 지휘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금속 끌리는 소리였고 낮고 억눌린 울음소리였습니다. 실시간이었어요. 통역관이 나지막하게 번역했습니다. 시간이 됐다. 카메라를 준비해. 손이 멈췄어요. 스피커 소리가 계속 흘렀습니다. 발소리였어요. 여러 명이었고 누군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교신 채널 하나가 열렸어요. 707 지휘관이었습니다. 알파조 8명 A구역, 브라보조 8명 BC구역. 동시 진입. 가능합니다. 담담했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을 텐데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전 4시 17분이었습니다. CIC 드론 피드에 이스파한 플랜트가 잡혔어요. 고요했습니다. 외곽 순찰대가 움직이고 있었고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숫자가 떴어요. KF-21편대였습니다. 고도 12,000m, 사기가 비자 대형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707 지상조가 레이저를 켰습니다. 표적 6개였어요. 대공진지 4곳, 외곽 민병대 거점 2곳. 좌표가 CIC 화면에 떴습니다. 하나씩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전부 초록이었습니다. KF-21편대장 교신이 들어왔어요. 표적 확인. 투하합니다. CIC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1번 좌표가 흰빛으로 터졌습니다. 순간이었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가 연속으로 터졌어요. 불기둥이 솟았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외곽 순찰대의 불빛이 흔들리다 무너졌어요. 6개 목표 동시 타격이었습니다. 오폭 영건이었어요. 양산도 안 된 전투기가 이걸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타격이 시작되던 그 시각 모사비는 부하카심과 단둘이 이스파한 플랜트 사령부에 있었어요. 벽에 군복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군복이 빳빳했습니다. 모사비가 사진을 바라봤어요. 카심, 내 아들은 조국을 지키다 죽었어. 세상은 우리를 학살자라고 불러. 이 나라가 무너져도 이스파한만은 내가 지킨다. 이 플랜트가 내 방패야. 밖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모사비가 창밖을 봤습니다. 오전 4시 20분이었습니다. KF-21 타격 3분 뒤였어요.
알파조 교신이 열렸습니다. 알파조. 진입. 서쪽 벽면이었어요. 폭약이 터지며 콘크리트 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알파조 8명이 구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복도였어요. 보초 1명이 총을 들었지만 플래시뱅이 먼저 터졌습니다. 눈이 먼 상태에서 대원이 덮쳤어요. 2초였습니다. 두 번째 보초가 뒤에서 달려오자 왼쪽 대원이 돌아서며 방아쇠를 당겼어요. 한 발이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보초가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자 두 대원이 동시에 조준했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알파조가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 1층이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고 대원 하나가 폭약을 붙였어요. 터졌습니다. 문이 날아갔어요. 안에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고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대원들이 눈가리개를 풀고 결박을 잘랐습니다. A구역 클리어. 17명 확보. 3분이었어요. 벽 폭파하고 17명 잡는데 3분이었습니다. 브라보조는 동쪽이었어요. B구역 지하 입구 창문으로 대원 하나가 먼저 올라가 안을 확인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브라보조 8명이 창문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다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아래에서 발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8명이었습니다. 민병대 경비조였어요. 계단 아래 조명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선두대원이 플래시뱅을 던졌어요. 터졌습니다. 계단 아래가 흰빛으로 가득 찼어요. 대원들이 내려갔습니다. 3분이었어요. 경비조 8명 전원이었습니다. B구역 문이 열렸어요. 인질 8명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고 다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박을 풀었어요. B구역 클리어. 8명 확보. C구역으로 이동합니다. 복도를 달려 끝에 문을 차서 열었습니다. 인질 3명이 구석에 몰려 있었고 민병대 경비 2명이 인질들 뒤에서 총을 들고 있었어요. 브라보조 대원 하나가 왼쪽으로 뛰었습니다. 경비 시선이 따라갔어요. 오른쪽 대원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2발이었어요. 조용해졌습니다. 플랜트 지붕 위였어요. 굴뚝이었습니다. 민병대 지휘관급 3명이 로프를 잡고 내려가고 있었고 707 저격수가 굴뚝 옆 그림자 속에 있었어요. 방아쇠를 3번 당겼습니다. 셋 다 멈췄어요. B씨구역 클리어. 11명 확보. 이동 시작. CIC에서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17명 더하기 11명. 28명이었습니다. 31분이었어요. 우리가 빈 라덴 잡는데 38분 걸렸습니다. 79명을 투입해서. 인질은 없었고요. 그때였습니다. 교신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가스라인 파열 감지. 지하 2층. 인질들이 이동 중이었고 아직 지하였어요. CIC가 굳었습니다. 공병 밸브 접근. 5초였어요. 가스 차단 완료. 이동 재개. 15초였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웃겼다고 했습니다. 실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31분이었습니다. 28명 전원이었어요. 플랜트 중정이었습니다. 드론 피드가 잡혔어요. 남자 하나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사비였어요. 707 대원이 군복깃으로 손을 뻗어 여단장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잡고 뜯었습니다. 플라스틱 수갑이 채워졌어요. 바닥에 권총과 무전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사비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7,000km를 와서 31분 만에. 그게 전부였습니다. 모사비의 눈이 움직였어요. 벽 쪽이었습니다. 아들의 군복 사진이 있던 자리였어요. 사진틀이 바닥에 떨어져 총탄에 깨져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어요. 모사비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전 4시 48분이었어요. 전원 확보. 28명. 이상 없음. CIC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 하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22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저런 장면은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CNN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성공 다음 날이었어요. 마라도함 CIC의 CNN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이스파한 인질 구출 작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의 성격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미 제5함대가 바레인에서 정보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볼륨을 높였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영국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넥타이가 단정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민병대가 조직적 저항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잠깐 멈췄어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이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IC 장교 하나가 화면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자기 모니터로 눈을 돌렸습니다. 프랑스 국제방송이었어요. 한국의 이번 작전은 미군의 정보 인프라 없이는 애초에 시작도 불가능했습니다. 독자적 성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이었습니다. 707특임대의 전술 수행 능력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작전의 성공은 이란 내전으로 인한 민병대 약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현은 불가합니다. 미국 군사 전문 채널에서 전직 특수작전 사령부 출신 분석관이 나왔어요. 목에 성조기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작전은 이란 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준 기회입니다. 정규 방공망이 살아있었다면, 해안 경비가 정상이었다면 이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조건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페르시아만이 아침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건이 맞았을 뿐이라고, 운이 따랐을 뿐이라고. 그런데 숫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잔박이 들어왔어요.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없었습니다.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셰퍼드, 합참이 기밀 해제한 자료입니다. 태블릿을 건넸어요. 첫 번째 줄이었습니다. 707특임대 비공개 작전 47건이었어요. 눈이 멈췄습니다. 성공률이었어요. 98%였습니다. 다음 줄을 봤어요. 델타포스 92%였습니다. 그 아래 SAS 89%였어요. 화면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었어요. 미국이 15년간 중동에서 수행한 인질 구출 작전 17건이었습니다. 전원 생환율이었어요. 41%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였어요. 한국. 첫 해외 구출 작전. 전원 생환. 100%였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놨어요. 운이 좋았다고요. 98%가 운입니까? 41%와 100%의 차이가 운입니까? 잠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잔박도 말이 없었습니다. CIC 안이 조용했어요. 화면 속 분석관들이 조건이 맞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47번의 비공개 작전에서 98%가 성공했습니다. 47번 내내 조건이 맞았을 리는 없었어요. 브래들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마이클. 들었어요. CNN 봤어?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해본 적 없으니까 못한다야. 창밖을 봤습니다. 페르시아만이었어요. 수평선이 보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웃겼다고 했어요. 실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고 했어요. 31분이었습니다. 28명 전원이었어요. 아니, 이젠 한 번도 안 해보고도 이 정도면 두 번째는 어떨까가 더 무서워. 브래들리가 웃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페르시아만 햇살이 갑판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수잔박이 나란히 섰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수평선을 보고 있었어요. 수잔박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항모를 보냅니다. 10만 톤. 한국은 14,500톤짜리 상륙함 하나로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KF-21. 6개 목표 동시 타격, 5폭 영건. 세계 어떤 나라도 신형 전투기를 이렇게 빨리 실전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바다를 봤습니다. 저도 한국계지만 솔직히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갑판 위 바람이 불었어요. 마라도함이 느리게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산 방향이었어요. 마라도함 비행갑판이었습니다. 인질들이 구조담요를 두른 채 줄지어 나왔어요. 다들 걸음이 느렸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햇빛이었어요. 한 남자가 해치 밖으로 나오자마자 멈췄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그냥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해군 대원이 팔을 잡아줬지만 그래도 발이 안 떨어졌어요. 1분이 지나서야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남자는 갑판 난간으로 곧장 걸어가 두 손으로 잡고 바다를 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고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한 남자는 갑판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무릎을 세우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무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통로 끝에서 마지막 사람이 나왔어요. 박정훈이었습니다. 담요가 어깨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갑판 난간 옆에 멈춰서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구겨진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깊었어요. 얼마나 자주 꺼내봤는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서윤아. 그뿐이었습니다. 707 대원 하나가 지나가다 멈췄어요. 검은 복면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손을 뻗어 등을 한 번 두드리고 걸어갔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갑판 앞쪽이었어요. 707 대원 16명이 줄지어 서서 장비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총기, 조끼, 헬멧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고 점검했어요. 환호가 없었습니다. 박수도 악수도 눈빛 교환도 없었어요. 아무도 무언가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경납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대원이 경납고 안으로 사라지며 문이 닫혔어요. 갑판에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16명이었어요.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제가 22년간 본 어떤 작전보다 완벽했습니다. 마라도함이 부산으로 항로를 잡았어요.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페르시아만이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오른쪽 수평선에서 오만 해군 초계함이 나타나 마라도함과 나란히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교 위 장교가 거수경례를 올리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왼쪽에서 인도 해군 초계함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나라였어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와서 경례를 했어요. 바다를 건너가서 28명을 전부 살려서 조용히 돌아오는 나라였습니다. 사흘 뒤 부산항이었습니다. 입국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족들이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현수막도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것도 있었어요. 아이가 쓴 거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교민들이 걸어 나왔어요. 28명 전원이었습니다. 박정훈이 맨 끝에서 나왔어요. 얼굴에 며칠치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두 발로 걷고 있었어요. 살아서였습니다. 여보. 아내였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며칠을 울었던 거였습니다. 박정훈이 멈췄어요. 아내를 봤습니다. 눈이 젖어들었어요.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뛰어오고 있었어요. 조그만 아이였습니다.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걸음이 불안했어요. 뒤뚱뒤뚱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돌잔치가 2주 뒤라고 했었어요. 아내가 서윤이를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박정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두 팔을 벌렸습니다. 서윤이가 아빠 품에 안겼어요. 박정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딸을 꽉 껴안았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갑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접힌 자국이 깊었어요. 이란 사막을 가로질러 온 사진이었습니다. 7,400km를 함께 온 사진이었어요. 박정훈이 사진을 서윤이 눈앞에 들었습니다. 서윤아. 이게 너야. 서윤이가 사진을 봤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아빠 얼굴을 봤어요. 박정훈이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빠가 왜 울어? 아내가 물었어요. 안 울어. 울잖아. 눈에 뭐 들어갔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 웃었어요. 박정훈이 초음파 사진을 접어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윤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바레인으로 돌아와 CIA 연락관실에 있었어요. 책상 위에 이란 사태 후속 분석 보고서가 쌓여 있었는데 손이 안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페르시아만이었습니다. 마라도함이 떠났던 그 바다였어요. 3일 전인데 훨씬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이 작전 이후 세계 군사 전문 매체 47곳이 한국군을 재평가했어요. 제인스 디펜스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군사 분석 매체였어요. 한국을 아시아 유일의 독자적 원정 투사 능력 보유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아시아 유일이었어요. 중국도 아니었고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22년간 중동 특수작전을 분석했습니다. 수백 개의 보고서를 읽었어요. 한국군이 이 분류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수평선 너머에 이스파한이 있었습니다. 440km 사막 안쪽이었어요. 그 거리를 14시간 만에 달렸습니다. 트럭 이대로요. 보고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F-21이었어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비행시험 1600회, 사고 0건이었어요. 실전 투입 1회, 6개 목표 동시 타격, 5폭 0건이었습니다. 맨 아래 줄이었어요. 시험 비행 완료해서 실전 투입까지 32일이었습니다. 세계 기록이었어요. 미국이 F-21을 실전에 투입한 건 비행시험 완료 후 7년 뒤였습니다. 7년이었어요. 한국은 32일이었어요. 비행시험이 끝난 지 한 달 된 전투기라고 했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 달이 32일이었어요. 그 32일짜리 전투기가 6발을 쐈고 6발이 전부 맞았습니다. 양산도 안 된 전투기라고 했었는데 그 전투기가 6발 6중으로 증명했어요. 마라도함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마라도함을 소개할 때 늘 쓰는 말이 있었어요. 제외 국민 철수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제 활용 가능이 아니었습니다. 활용했다였어요. 707 특임대원들은 귀국 후 행방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없었고 훈장 수여식도 비공개였어요. 이름도 얼굴도 계급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마라도함 경납고로 걸어 들어간 그 16명은 그냥 사라진 거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 특수작전사령부 SOCOM이 이 작전 직후 707과의 합동훈련 횟수를 바꿨어요. 연 2회였던 걸 6회로 늘렸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숫자로만 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수작전 경험을 가진 나라가 707을 3배 더 보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말보다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한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탄을 쏜 뒤 걸프 연안 6개국이 한국과의 해군 합동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전에는 0건이었어요. 0건에서 6개국이었습니다. 마라도함이 IRGC 쾌속정 세척을 밀어내던 그 장면이 중동 전역에 퍼졌기 때문이었어요. 멈추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 장면 하나가 6개국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22년간 중동 특수작전을 분석했습니다.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간. 미국이 이긴 작전과 진 작전을 전부 봤어요. 그래서 저는 틀렸습니다. 22년의 경험이 저를 틀리게 만들었어요. 실전을 해본 나라만 실전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나라는 거기서 멈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22년 동안 제가 본 세상이었습니다. 미군 뒤에 숨는 나라. 실전을 한 적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7,400km를 건너가서 사막 한가운데서 28명을 전부 살려왔습니다. 혼자서 31분 만에.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 작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나요? KF-21이 좌표 6개를 연속으로 터뜨리던 장면인지 707 대원들이 환호 한 번 없이 경납고로 조용히 사라지던 장면인지 아니면 박정훈 소장이 갑판 위에서 구겨진 초음파 사진을 꺼내보던 그 장면인지 여러분이 가장 오래 기억할 장면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아직도 모사비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7,000km를 와서 31분 만에 22년간 중동을 봤지만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활약상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